포럼 박수근의 깊은 예술은 이어가기를 게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술 포럼 세부 일정은 1부에 이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그리고 2부는 주제 발표와 토론, 그리고 3부는 종합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학과장 박현정입니다. 오늘 박수근 미술상 1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술 포럼이 박수근 미술상의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수근 미술관은 앞으로도 예술가를 지원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문화예술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미술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예술 가운데서도 예술상 제도는 정말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출발해서 1980년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이라는 사건에 휘말려서 큐레이터로서 발을 들여놓은 일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연구자로서, 기획자로서, 행정가로서, 또 교수로서 일을 했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예술상 아닌가. 두 가지가 요청이 되는데, 하나는 정말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그 질문이 전제돼야 되고, 그것에 진지하게 응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디스커션이 필요하고 그 담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행정 능력이 겸비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길어지면은 정말 중요한 토론 발제 과정이 생략될 것 같아서 장황하게 또 써오긴 했지만 그냥 생략하고 이것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박수근 미술상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박수근 선생의 깊은 예술론을 이어가는 현대 미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지원하는 박수근 미술상의 그간 행보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박수근 선생에게 박수근 미술상 수상 작가들은 그의 예술론을 읽는 후배 작가로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박수근 선생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겠다는 그동안 미술상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성원 양구 군수님과 미술상 운영위원님들, 박수근 미술관과 강원일보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미술평론하는 홍경환이고요. 네, 박수근 미술상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 발표에서는 여기 제목에서처럼 지난 10년의 궤적을 돌아보고 이 상의 제도적 의미와 미학적 함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돌아보는 차례입니다. 매년 수상작가 발표 후 서너 명의 독립비평가를 초청하여 비판적인 리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원고는 꽤 많이 썼는데요. 이 원고의 쟁점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박수근 선생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정체성과 박수근의 어떤 작품 세계의 기반이 됐던 곳은 양구다. 그 양구에서 박수근이 휴머니즘과 어떤 평화 사상의 기반이 되었다. 작품이든 박수근 정신이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보자 라고 시작을 했고요. 박수근이 거쳐갔던 어떤 그 장소나 또 전시 이런 기록들을 면밀히 좀 파헤쳐서 이것들을 논문이든 교육이든 또 어떤 다른 여성학이라든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기록학 이런 학계와 연계해서 자주 포럼을 하자. 그래서 이런 담론 형성을 해서 보다 박수근 세계의 미술관에 좀 보탬이 되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박수근의 이런 수식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휴머니즘과 평화의 예술가 박수근을 탄생시킨 양구의 어떤 서사를 좀 써봤습니다. 이 글은 본론은 2014년에 양구 군지에 제가 이제 썼던 논문을 조금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박수근 선생님이 태어나고 자란 18살까지 살았던 이 양구가 어떻게 박수근이 그 시대를 살아냈고 또 가족이라든가 또 작품 세계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 자료를 많이 찾아가면서 초등학교에 100년이 넘은 양구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한테 막 100년사 자료 달라 그러고 그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친구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들 구슬을 다 따면서 썼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담아봤고요. 대표적인 이제 미술계의 사람들을 모아서 박수근 미술관을 짓고자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일을 할 때 나는 몰라 그냥 다 알아서 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미술가들 또 제작가들이 힘을 다해서 박수근 미술관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차별성은 다른 여타의 지역 작가박물관들하고 좀 차이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박수근 미술관은 조금 독특한 건립 과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2005년에 이제 부지를 또 확보를 했고 또 2014년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또 건립이 됐고 현재 어린이 미술관 라키비오까지 거의 5만 평이 넘는 규모의 그런 미술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부터 시간을 좀 단축하는 위해서 제가 좀 말을 줄이고 종합토론 시간에 이 세션 2의 토론 시간을 조금 더 진지하게 어떤 것이 키워드로 또는 어떤 것을 의미로 잡아야 될지에 관한 문제들만 주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미술평론가이자 성신여대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성호 선생님의 발표를 듣겠는데요. 국내외 작가미술상 경영분석 및 박수근 미술상의 평가와 전망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성호입니다. 저는 국내 작가미술상 경영 분석 및 박수근 미술상의 평가 전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고 연도가 쭉 나온 데가 있어요. 국내상은 이중섭, 김정용 조각상 등이 있어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달라. 그러면 박수근 미술상은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박수근의 예술 정신을 개성하고 동시대 미술 감독가, 작가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미술상이다. 공적 기재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미술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상자들은 그만큼 권위를 제도적으로 인증받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첫 번째 단락에서 제가 세 가지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글을 쓰겠다고 미리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작가미술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도적 기원과 구조 검토. 두 번째, 주요 국내 국외 미술상들을 좀 비교 분석해서 박수근 미술관과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되어 서로 되는가. 세 번째는 박수근 미술상을 좀 꼼꼼하게 해부해서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 한번 과제를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의 제도적 기원과 구조라고 하는 로마 숫자 2번의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작가 미술상의 기원은 일련의 미술상이라고 하는 근대적 제도하고 맞물려요. 이건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주로 3-10 박수근 미술상입니다. 요건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2014년부터 개설이 되었는데요. 국민화가 이름으로 국민화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닉네임으로 우리가 박수근 미술관을 알고 계시죠. 1914년생 예술 정신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자 2014년 강원도 양구군과 박수근 미술이 공동으로 제정한 미술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반복적으로 거론이 되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공적인 장치로 이 미술상을 법리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대단히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보시면 미술상 운영 철학이 나름대로 다른 미술상 다 있지만 일단은 박수근 화가가 평소에 간직하고 있었던 미적 태도, 예술가로서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관철시키고 있는 수상자를 선정할 때도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민중성이 어떤지, 서민지향성이 어떤지, 한국적 정신성을 잘 표방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미술상이 다매체 다장르화되면서 실험적 정신으로서 오늘날에 필요한 미술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박수근 미술상이 가지고 있는 정신성, 미적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상자 선정하는 데 주요 관점을 보고 있다. 그런 내용을 쭉 적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런 국내의 미술상들을 비교 분석하는 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1회 황재영 선생님이셨는데 탄강촌에서 탐부들을 주로 삶을 같이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 작업이었어요. 김진열 선생님도 민중의 삶, 서민의 삶들을 집중 조명하는 회화 작가였고요. 다음 페이지 3회에 이재삼 선생님은 약간은 동양적 산수화를 풍경화로 제작한 산수 풍경화 개념을 천착하셨던 분이에요. 목탄을 끊임없이 캔버스에 작업하시는 분인데 독창적인 미감을 제시하셨던 분이고, 사회 박미환 선생님은 도예 작가예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해서 이 단순함 속에 소박한 미라고 하는 박수근의 정신을 실천했던 작가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 그다음 임동식 선생님의 작업은 기본적인 생태 지향의 그 맥락, 사회적 맥락을 관심을 가지시고 기울여서 그런 회화 작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김주영 선생님은 다매체를 사용하시는 분인데 특히나 오늘날 현 시대 맥락에 기거하면서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계를 아우르는 신화적 세계의 전통성의 가치관을 좀 탐구했던 작가고, 제7회 차기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회화와 설치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민중적 서사, 그 다음에 숨겨진 은유적인 역사적 그 관심들을 해서 치열한 작가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8회 너우리 선생님은 전통회화, 미나 신화 등을 현대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쭉 해오셨고,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어요. 홍희연숙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르를 하셨는데요. 박수근이 그 여성 환경 생태 문제에 그리고 이제 공생 문제 등을 진지하게 성찰하셨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10회 많다. 오원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박수근의 예술 정신과 공통점인데 이게 뭐냐? 한국적 정서와 비의식을 과연 추구하고 있었다 이런 것으로 2025년 10회까지 수상자분들 같은 데서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걸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 표에서 제가 몇 가지를 강조해 드릴게요. 1회 민중의 일상성, 두 번째 인물 중심성과 내면 탐구, 그 다음에 4회 일상의 삶, 5회 생태자연 인간의 관계, 6회 공동체, 7회 인간 존재 탐구, 8회 일상과 기업, 9회 공동체, 10회 전통과 현대성, 이런 것들이 아마도 박수근 미술상의 수상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째,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 두 번째, 심사구조 다층화. 셋째, 국내 체류 외국인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넷째, 수상자과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미래를 연결하는 거버넌스, 플랫폼 운영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머리를 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근 정신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발표입니다. 작가 이름을 담은 미술관, 줄여서 작가미술관이라고 하죠. 수많은 작가미술관들이 있는데 그 미술관들 중에서 또 작가상, 작가미술상을 하는 미술관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중섭, 김한기 등등등등 미술관들 중에서 수상계들을 이렇게 박수근 미술관처럼 오랫동안 잘 끌고 온 미술관도 드물죠. 오늘 주제가 그런 그 박수근 미술상을 통해서 미술관이 어떻게 상생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박수근 정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잡아보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두 가지 길. 하나는 이제 평화예술, 또 하나는 지역주의 예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가난 속에서 인간성을 품격을 지켜낸 화가 이렇게 돼 있는 이 박수근의 예술은 뭐 생활 정서를 표현했다. 또 우광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에서 정신을 발견했다. 이것도 그냥 정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미술 형식의 특유의 마띠에를 할지 이런 것들로 물질에서 정신을 길러냈다는 그 평가가 있을 정도로 자기의 그 생활 정서를 독특한 스타일로 그래서 물질에서 정신을 길러낸 데까지 이른 탁월한 화가입니다. 다음이요. 이 대목에서 이제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미술 작품이 박완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인간의 품위를 지키려 했던 예술가, 서민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 절망을 견디는 묵묵한 인간의 상징 이런 박수근 선생님의 삶이 그 삶이 작품 속에 어떻게 묻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분이 살아왔던 생애 그 자체를 가지고 작품과 대비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쓴 큐레이터론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 박수근 선생님의 유족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 내 아버지의 그림에는 피가 묻어있다. 보통 우리는 박수근 선생님의 그림을 그 평화로운 그 자체, 평온함, 아주 차분한 생활 정서, 가난하지만 따뜻한 생활 정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박수근 선생님의 아들 박성남 선생님의 말씀은 좀 다소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림은 평온하게 짝이 없건만 왜 아버지 그림에 피가 묻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긴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서민의 평온함 속에 생각해보면 박수근 선생님이 지내왔던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 이 시기에 지나했던 삶의 과정을 우리는 박수근의 평화로운 삶 속에 그림 속에서 그 삶의 지나함을 그래서 피가 묻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지나는 그 삶의 여정을 생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롯이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으로서 그런 현실의 고통과 절망, 갈등과 연민, 사랑과 희망의 감정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읽어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박수근 정신을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유족의 말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국민화가 박수근, 한국적인 마띠에르, 그 다음에 서민의 생활 정서를 담은 화가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성 속에서 새롭게 읽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박수근 미술관이 이제 23년이고 향후에 20년, 50년, 100년이 지나서 이 미술관이 어떤 위상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를 봤을 때 평화예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화라는 키워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지정학적인 위치죠. 접경지역이고 또 박수근 선생님 자체가 분단 때문에 고향을 잃은 분이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월남 화가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화가인 것이죠. 그래서 분단 미술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도 박수근 선생님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접경지역인 양구에 있는 미술관으로서 양구 특정적인 이런 그 지역 특정의 이야기들 끌어낼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박수근 미술관과 박수근 미술상을 좀 차별화해내는 길이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DMZ 접경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건 우리가 나가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한국 미술가들 중에서 한국 내에서의 자국 내에서의 활동에서는 분단이나 평화 얘기를 잘 안 하다가 국제적인 활동할 때 비엔날레 나가고 이럴 때는 분단 이슈를 이렇게 얘기해줘야 베리 코리안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적인 인정 투쟁의 장에서 뭔가 포지셔닝을 하는 이런 걸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평화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우리나라를 위태롭지 않게 보는 경우도 참 드물다고 하잖아요. 다들 위험천만한 나라, 한반도 분단국가, 세계적인 화약고로 보고 중동 이외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냉전 시대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라는 키워드, 특히 분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잃고 삽니다. 그런데 특히나 양부라면, 적경의 양부라면, 그리고 또 분단으로 고향을 잃은 분이고 그의 삶 속에 우리 20세기 한국의 역사의 아픔이 그대로 들어있는 박수근 정신을 살리는 미술관이라면 이런 양부라고 하는 지역성, DMZ 적경이라고 하는 것과 평화의 수지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예술은 평화를 지향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폭력으로부터 삶을 지켜내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정신적 가치가 예술 속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평화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는 글에도 있고 또 지금 짧게 보시는 것 같이 평화학이라고 하는 가치 아래 지속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공동체 전체에 합의가 있습니다. 다음 좁은 의미에서는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연대와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지요. 다음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에 이르기까지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는 넓게 걸쳐져 있고 특히 생명과 연관된 부분 우리는 이제 평화를 전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고 국가와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세월호를 거치면서 개인의 문제, 내면의 문제, 특히 생명의 문제, 사실 심포지움에서 가장 생산성 있는 일은 이게 토론일 것이고 아까 홍경화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오지만 질문에 관한 문제라는 건 가장 발전을 위한 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포리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또 발표해 주실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애초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김성호 선생님의 국내외 작가미술상 경향분석 및 박수근 미술상의 평가 전망에 관해 지정 토론으로 첫 번째 변종필 전 제주 현대미술관장님 또 양주 시립 장욱진 미술관장님을 역임하신 변종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변종필입니다. 네, 저 김성호 선생님께서 쓰신 이 국내외 작가미술 경향 및 박수근 미술상 평가와 전망에 대한 부분 잘 읽었습니다. 사실 발제에 대한 부분들은 홍경환 그 미술상 운영위원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맥락적으로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애초에 조금 이 글까지 같이 읽었더라면 오히려 조금 더 포괄적인 질문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좀 더 좁힐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원 반복적인 내용들이 언급되는 것은 어찌 보면 곧 관점과 논점이 이 발전적 지향점을 직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김성호 평론가의 글은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앞서 말한 것처럼 박수근 미술상을 중심으로 한 작가미술상의 제도적 구조와 운영에 대한 방식을 비교 분석했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제도이면서 지역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운영된 미술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제도가 한국 미술상 체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제자가 서론에서 언급한 다 있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미술상을 시작해서 쭉 이러한 그 예술가를 국가적 예술 영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문화 정치적 상징 체계로 작동하는 것이 이런 상이고 또 이러한 상이 결국은 예술상이 예술가의 사회적 제도적 위상을 결정짓는 인정, 합법성, 그다음에 권위의 봉헌 수행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는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상은 동시대 예술 장에 대해서 작가 정체성의 제도화를 이끄는 중요한 문화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 글이 박수근 미술상 또한 단순한 지역적 기념 사업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와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선언하는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접근을 전제한다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읽혀졌습니다. 주제하다시피 박수근 미술상은 다 오늘 발제자도 발표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동시대 박수근 예술 정신을 계승하고 동시에 동시대 미술 담론과 작가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특히 지방 조례 기반 공공일상으로서 한국의 여러 작가명 미술상 가운데 제도적으로 안정적이며 공공성이 강한 모델이라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세미나는 박수근 미술관 운영위원장이시고 또 운영하셨던 분께서 같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어찌 보면은 미술상 제정 이후 10년 동안의 성과나 또 그걸 돌아보면서 앞으로 10년을 계획하는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발제자가 역대 수장가들의 작품과 성정을 분석한 것 역시 어떻게 보면 지난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지침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발제자가 분석한 제도적 한계와 그에 따른 개선 방안, 이 부분은 향후 10년간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장기 계획과 수립 경련제, 심사 구조에 대한 다층화와 수상 이후의 후속적 담론에 대한 지속, 무엇보다도 외국 작가 포함과 국제 전략 마련, 수상 작가의 지역 교육, 미디어 연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여기에 대한 관련한 제안한 개선 방안까지 1차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한 몇 가지 논의는 반드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제안하신 개선 방안에 대한 근거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 이 발제문을 읽고 정말 궁금한 내용을 다 적다 보니까 5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발제하면서 어느 부분들은 다 거론한 부분이 있고, 핵심 부분은 역시 첫째와 둘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사 과정의 공공성과 공감성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인데, 발제자께서 박수근 미술상의 향후 발전 방향을 심사 구조의 다층화와 협의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협의적 거버넌스라는 자체가 과연 어떠한 참여 구조를 의미하는 건지, 예를 들어 심사 구성, 시민 참여 방식, 피드백 절차 등 이러한 제도적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이도 들리고, 또 어떤 좀 더 심사 제도에 대한 투명성보다는 그 과정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장점이라기보다는 장점에 있어서 드러나는 한계성, 이거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좀 추가로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박수근 미술상 역대 수상가를 분석을 했지만 그 수상자의 장르, 매체, 연령 이러한 구성적 측면에서 개선 방향은 없는지, 사실은 국내 작가명, 저는 이제 작가미술상보다 정확한 표기는 작가명 미술상으로 생각하는데, 작가명 미술상의 초기에 그 등용문적 성격이 벗어나, 이게 등용문적 성격이 이제 그 발제자께서 사용하신 언어긴 한데, 그 의미적 접근은 신진 작가의 등용문이 아닌 정말 작가적 위상으로서의 그 구축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좀 받아들이고요. 작가의 제도적 인증 무대를 기능하는 경향이 굉장히 더 강해진 건 분명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그 현상이보다는 작가명 미술상이 뚜렷한 차별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상징적 제도와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근 미술상이 추구해야 할 고유성과 정체성과 박수근 예술 정신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그래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 견해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단순하게 상으로서 수상하고 상으로서 홍보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박수근 미술상에 대한 언론 보도자를 한번 다 검색해 봤거든요. 10년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일보와 그다음에 가장 우호적인 그런 매체에서만 한 해 동안 한 7번에서 9번이 딱 평균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도 또 폭발적으로 홍보가 되거나 폭발적으로 이 상에 대해 다뤄지지 않고, 그것은 늘 그냥 기능적으로 해왔던 걸 보도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이런 측면은 단순하게 미술상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마치 굉장히 많이 공론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8기 원칙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이 미술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미술상의 공공성 강화와 담론적 확장이라는 공통 과제 아래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덧붙인 말이기도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마음도 계속 들면서도 한 번 정도 질문하고 싶었어요. 국내외 미술상 가운데 박수근 미술상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만한 정말 이상적 구호들이 있다면 어떤 미술상인지 우리 선생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예술적 무게를 어떻게 박수근 미술관이 감당할까? 감당해야 되는가? 혹은 뭐 박수근 미술상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들이 아주 촉촉하게 여기저기 묻어나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없는 질문이지만 하나 드린다면은 아까 아티스트 네임드 프라이즈라는 말을 이제 작가 미술상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언급을 하셨던데 그 터너 등 미로 등등 작가의 이름을 건 미술상들이 각 작가들의 작품 세계 해석에 관여하는 미술상인가 아니면 그것을 그냥 이름으로만 걸고 그 권위에 걸맞는 예술을 신나게 펼치자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그 발제자로서 김성호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그 4년 동안 박수근 미술상을 운영하면서 단 한 해도 일관성이 있었던 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수근 미술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데피니션을 하시고 규정을 하시고 성격을 말씀들으시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각각이 바라보는 박수근 미술관 혹은 박수근 미술상에 대한 어떤 비유는 아주 개별적이고 특수한 주관적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전남 도립미술관 관장 이지영입니다. 예, 말씀처럼 아마 제가 전 이응로 미술관 관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이제 초대하신 것 같고요. 김준기 관장님의 발제문 잘 읽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문에서 그 박수근 미술관의 존재 이유를 박수근 정신의 동시대적 계승에서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수근 미술관과 박수근 미술상이 진정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박수근의 예술을 지역적 맥락에 한정하기보다 그의 조형적 언어 그리고 미학적 가치를 세계 미술사 속 그러니까 보편적 담론으로 확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화와 지역이라는 가치 위에서 출발하되 이를 통해 박수근을 세계 미술사에 편입시키는 국제적 해석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질 때 박수근 미술관은 한 화가의 기념 공간을 넘어서 양구로부터 세계로 나아가는 평화예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박수근 정신의 동시대적 계승은 평화와 지역의 주제적인 틀을 넘어서 그의 예술이 지닌 형식적 깊이, 미학적 독창성을 국제적 언어로 번역해내는 것이 번역해내는 데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근 미술관이 이러한 그 확장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은 과거의 기념을 넘어서 오늘의 예술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바로 박수근 그 화백의 정신이 살아있는 미술관 그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중섭 미술상이 또 있고 이중섭 미술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불려온 것 같습니다. 이중섭 하면 박수근, 박수근 하면 이중섭 이렇게 딸려 다닐 정도로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박수근 선생님 정말 독학으로 이렇게 일가를 이루신 분이고 이중섭 화가는 이제 일본 유학이라는 그런 아카데미 속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셨는데 이중섭 화가의 편지, 그 가족에게 편지를 보면 항상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진실한 화공 이런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중섭 화가하고 박수근 화가님은 전부 우리나라에서 국민 화가로 이렇게 불리시죠. 그래서 공통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준기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그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하겠는데 국립미술관인 박수근 미술관이 지역주의 예술을 어디까지 실천 가능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가 있기는 하고 계신데 과연 박수근 미술관이 실천 가능한 전략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상호지역주의 관점에서 한 지역의 예술 실천을 다른 지역과 연결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지역주의 예술이 글로벌 예술 네트워크와 연결될 때 기대되는 가치와 한계는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박수근 미술관처럼 특정 작가와 지역성을 결합한 미술관 모델에서 지역주의 예술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역주의 예술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국립미술관이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방법은 있죠. 하나는 양구군은 강원도와 손잡아야 되고 또 국가와 손을 잡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저기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영애 관장님이 마무리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앞서 말씀하신 엄선미 전 관장님하고 2016년부터 1회 박수근 미술상을 준비했는데 저는 그냥 10년 전 박수근 미술상 처음 시작할 때를 추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치열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놀란 상태인데 사실 그 1회 수상자 황재영 선생님 만나러 갔던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가서 6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6시간 끝날 때까지 쓰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6시간 인터뷰하고 이틀에 거쳐서 그걸 이렇게 풀어서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는 박수근 미술상인데 아까 패널들이나 아니면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무 잘 들었고 저는 미술관 운영하고 있는 거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은 사실 도립미술관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저희가 언론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 새로운 박수근 미술관의 발전 방안의 새로운 담론으로 한번 끌고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짧은 시간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저희 미술관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박인수 선생님과 제자분들, 지인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학술 포럼을 할까 말까를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하고 나면은 이런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을 예상을 했고 지금 사실 너무 일이 커졌다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과 이상과 현실의 차이 그리고 이제 꿈과 실천적인 면의 차이 박수근의 예술정신이라는 이 모호한 단어를 사실 구체화시켜서 어떤 작가님을 그 발굴하는 절차가 사실 그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쉽지가 않고 제가 관장의 직에 앉은 이후로 8, 9, 10회 작가님을 선정을 했는데요. 제가 실무자로서 보통 1월부터 5월까지 수많은 회의를 막 기획을 하고 토론을 하고 또 거기서 또 합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런 실무자로서의 시각에 제가 좀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런 점에서 좀 벗어나서 제가 조금 폭넓은 시야를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 너무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창의적인 의견들이 행정에서 또 절차에 맞게 실현되는 것은 너무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들을 조금 저희 박수근 미술상의 절차나 어떤 결과가 조금 미흡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주최 기관으로서 어쨌든 10일에 수상자를 계속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오늘 그 포럼에서 주신 많은 의견들을 많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먼 길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해주신 패널 선생님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인천에서 오신 또 우리 멋진 네, 분들 또 잘 미술관 전시 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